안녕하세요. 미주영 버썰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사연자님이 겪으신 일인데 정말 화가 나는 사연입니다. 어떤 사연인지 지금 바로 시청해 보겠습니다. 시청 전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이야기 시작합니다. 저는 서울에 거주 중인 20대 여성입니다. 제보하는 사연은 불과 2년 전에 있었던 일인데 지금도 기가 막히고 열받는 일이어서 제보하게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제가 불과 2년 전쯤 겪은 실제 경험입니다. 혹시라도 저와 비슷한 경험을 하신 분이 있거나 아직도 원인을 알지 못하고 고통받고 계시다면 제 이야기가 작은 참고라도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적어봅니다. 2년 전 저는 백화점에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원래는 백화점에서 일을 하는 건 생각을 하지 못했지만 지인의 소개로 백화점에서 일을 하게 되었는데요. 제가 일하던 곳은 백화점의 입점에 있는 스포츠 의류 브랜드 매장이었고 매장 특성상 제 또래의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일을 하면서 친하게 지내게 된 수진이라는 친구가 있었는데요. 이름은 가명을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매장에서 만나 친하게 지내게 되었고 몇 달 정도를 같이 일하다 보니 점점 가까운 사이가 되었습니다. 그러다 저는 일을 그만둬야 하는 사정이 있어 일을 그만두게 되었는데요. 평소 친하게 지내던 수진이가 엄청 서운해했습니다. 그리고 일을 그만두고 저는 잠시 쉬면서 일상을 보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수진이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전화를 받자 수진이는 이번 주에 급하게 여행을 가게 되었다며 이야기했고 잠시 말을 뜸들이다 혹시 우리 집에서 이틀 정도만 강아지 혼자 집에 있는데 봐줄 수 있냐 묻더군요. 저는 강아지를 좋아하지만 부모님이 털에 대한 알러지가 있으셔서 반려동물을 키우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한참 제가 진로를 생각하던 때여서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했는데요. 그래서 수진이의 부탁이 저에겐 오히려 혼자 있을 기회가 되었고 덤으로 수진이는 하루에 강아지 돌봐주는 비용으로 6만 원을 준다며 이야기했습니다. 어차피 저는 쉬고 있던 상황이어서 강아지와 같이 있으며 돈도 벌고 혼자 있을 수 있는 시간도 가질 수 있어 좋은 조건이었죠. 저는 잠시 고민하는 듯 하다가 수진이에게 알겠다 이야기했고 수진이는 제 승낙을 듣더니 정말 고맙다며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수진이는 여행 다녀와서 밥도 한 끼 사주겠다며 아무리 찾아다녀도 맡길 사람이 없었는데 잘됐다 하더군요. 그렇게 전화를 끊고 저는 부모님에게 며칠 친구 집에서 지내고 오겠다 했는데요. 어머니는 갑자기 무슨 친구 집에서 며칠 있다 오냐 물었고 친구가 여행을 가는데 강아지를 맡아달라 한다며 말했죠. 부모님은 제가 나이도 어느 정도 있고 하니 그렇게 하라며 말하셨고 밥은 집에 와서 먹고 다니라며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렇게 수진이가 여행 가는 날이 다가왔고 그렇게 저는 주말 저녁 저 또한 이틀이지만 캐리어에 옷과 노트북 등을 챙겨서 수진이네 집으로 향했습니다. 수진이 집은 저희 집에서 버스를 타고 1시간 정도 걸리는 곳에 위치해 있었는데요. 앞에 도착해보니 오래되어 보이는 오피스텔이었습니다. 1층 로비에서부터 습기와 먼지 냄새로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건물 자체가 조금 어두워 보인다는 느낌이 강하게 들더군요. 그렇게 수진이 집이 있는 3층으로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갔고 저는 수진이에게 전화를 걸었는데요. 수진이는 전화를 받고서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저 또한 일을 그만두고 오랜만에 만나서 어색하겠다 생각했죠. 그렇게 수진이를 보는데 저는 다른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특유의 수진이 목소리와 머리 스타일이 아니었다면 다른 사람이라고 해도 믿을 정도로 수진이는 변해 있었는데요. 원래 수진이는 천상여자라고 해도 될 정도로 여리여리한 몸이었는데 저를 만났을 때는 불과 몇 개월 만에 체중이 엄청 증가해 있었습니다. 저는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이 들지만 놀란 표정을 감추지 못했고 수진이는 머쓱해하며 본인이 살이 많이 쪘다라며 이야기하더군요. 저는 수진이와 그렇게 친한 사이는 아니라서 겉으로는 아니라고는 이야기했지만 솔직히 사람이 단기간에 이렇게 변할 수 있나 생각 들었습니다. 그리고 문을 열고 들어서자 집안에는 작은 포메라니안 한 마리가 화장실 앞에서 꼬리를 내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수진이는 강아지 이름을 밤비라고 했습니다. 원래 강아지는 사람이 오면 반가워서 꼬리를 흔들거나 사람을 반기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는데 밤비는 그 자리에 앉은 상태로 움직이지 않고 낑낑거리기만 했습니다. 저는 수진이에게 혹시 밤비가 아픈 거냐 물어보니 수진이는 원래 고양이처럼 저렇다며 나중에 알아서 온다고 하더군요. 꼭 자기가 좋아서 키우는 강아지가 아닌 마냥 무성의하게 이야기했고 저는 뭔가 찝찝한 마음을 아는 상태로 수진이 말을 들었습니다. 그날 밤 수진은 대충 집안 구조를 설명하고 간단한 사료랑 물, 산책 루틴 정도를 알려준 뒤 짐을 들고 떠났습니다. 그렇게 저는 수진이 집에서 밤비와 함께 지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부터 뭔가 이상한 기운이 감지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낯선 집에 혼자 있으니 기분 탓이겠거니 했습니다. 집이 오래되어서 그런 건지 환기를 해도 계속 눅눅하고 뭔가 쾌쾌한 냄새가 빠지지 않았습니다. 특히 벽 쪽에 자리한 붙박이장 근처에만 가면 이유 없이 심장이 빠르게 뛰고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그날 밤 소파에 누워 밤비를 무릎 위에 올려두고 TV를 보다 잠이 들었습니다. 한밤중에 화장실이 급해 잠결에 일어나려고 하는데 주방에 어렴풋이 사람의 형체 같은 게 서 있는 겁니다. 저는 너무 놀라 멍하니 그 방향을 쳐다보고 있었는데요. 자세히 보려고 하니 그 형체는 사라졌습니다. 혹시 헛것을 봤나 싶었지만 밤비가 갑자기 제 무릎에서 일어나 방금 제가 본 쪽을 바라보며 으르렁거리는 것을 보고는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그날 이후 그 집에서 묘한 일들이 하나둘씩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은 새벽에 잠에서 깼는데 화장실에서 누군가 샤워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다른 집 소리겠거니 했지만 소리가 너무 선명하게 들렸고 어두운 집안을 둘러보며 샤워 소리를 한참 들었습니다. 도저히 화장실에 가서 확인할 용기가 나지 않아서 숨을 꾹 참고 이불을 뒤집어 쓰고 있었는데요. 집안의 샤워 부수 소리와 밤비가 집 여기저기를 돌아다니며 짖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 소리를 들으며 비몽사몽한 기분으로 뜬 눈으로 아침이 밝더군요. 마치 내시경을 하고 나왔을 때처럼 머리가 묵직했습니다. 그렇게 날이 밝고 정신을 차려보니 화장실에서 나던 소리는 나지 않았고 밤비 또한 멀찍이 떨어져 누워서 저를 바라보고 있더군요. 화장실로 조심스럽게 가보니 물도 틀어져 있지 않고 조용했습니다. 대체적으로 낮에는 아무렇지 않다가 밤이 되면 이상한 일들이 생겼습니다. 저는 수진이 집에서 하루도 더 있지 못하겠다 생각하고 수진이에게 전화를 걸어 이런 기이한 현상들에 대해 말했습니다. 처음엔 웃으며 대수롭지 않게 반응하던 수진이는 제 목소리가 심각하다는 걸 느끼자 갑자기 말을 아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수진이는 믿을 수 없는 이야기를 했는데요. 수진이는 여행을 간 게 아니라고 말을 했습니다. 저는 어이가 없어서 그럼 어디냐고 물어보니 수진이는 본가에 잠시 와 있다며 이야기했고 그러면서 왜 강아지랑 집을 맡아달라고 했냐 물어보니 수진이는 진짜 미안하다며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사건은 이랬습니다. 수진이는 몇 달 전 이전에 동거하던 남자친구와 흉가 체험을 갔었다고 고백했습니다. 경북 어딘가에 위치한 폐가였고 그날 이후로 주변에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잠에서 깨면 몸이 움직이지 않고 침대 밑에서 누군가 기어나오는 악몽을 반복해서 꿨고 거울 앞에 설 때마다 등 뒤에 누군가 있는 느낌을 받았다 합니다. 그런데 사귀던 남자친구 또한 이상현상을 겪기 시작하자 폭력적으로 변해갔고 수진이는 더 이상 버티지 못했고 남자친구와 헤어지고 혼자 지냈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날이 가면 갈수록 그 이상현상은 도를 넘을 지경까지 갔다고 합니다. 앞서 제가 겪었던 현상과 비슷한 현상을 매일같이 겪었다더군요. 수진이는 무당에게 찾아갈 생각을 하지 않고 몇 번이나 병원과 심리상담소를 찾았지만 별다른 원인을 찾지 못했고 결국 믿져야 본전이라는 생각으로 무당을 찾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무당은 한눈에 말하더랍니다. 너 뒤에 악귀 하나가 붙어 있는데 집에 선한 생명체와 같이 지내면서 혼자 힘으로 악귀를 떨쳐내야 한다고 했다고 합니다. 이건 구슬하거나 내가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했다는데요. 그렇게 무당은 조언했습니다. 생명 있는 존재를 집에 들여라. 그리고 잘 보살피며 지내면 달라질 수 있다고 이야기했다는데요. 그래서 수진이는 원래 강아지를 좋아하지 않지만 강아지를 입양했고 그 이후 본인에게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건가 싶어 본인 대신 저를 집에 세워뒀다는 말이었습니다. 한마디로 본인에게 붙은 귀신을 떨어뜨리기 위해 저를 이용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는데요. 그 말에 저는 멍해졌습니다. 저는 이 상황들 자체가 너무 이해가 되지 않아 한참을 수진이에게 욕을 했는데 수진은 끝내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전화기 너머로 울음 섞인 숨소리만 들렸습니다. 저는 수진이에게 온갖 욕을 하고 강아지가 불쌍하다는 생각만 들더군요. 저는 급하게 짐을 챙겨서 저희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문제는 그때부터였는데요. 저는 분명히 집으로 돌아왔는데 그 이후로는 가위에 심하게 눌리고 환청이 들리는 등의 살면서 단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현상을 겪습니다. 새벽이면 현관문 너머에서 쿵쿵대는 발소리가 들렸고 가장 소름 끼쳤던 건 거울을 보다 뒤를 돌아보았을 때 분명히 제 뒤에 검은 그림자가 스쳐 지나가는 걸 본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부터는 밤비로 보이는 강아지가 끙끙 앓는 소리도 들렸는데요. 저는 더는 참지 못하고 수진이에게 연락을 했고 수진이를 데리고 수진이가 만났다던 무당을 찾아갔습니다. 무당은 제 얼굴을 보자마자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고 수진이를 보면서 욕을 퍼부었습니다. 그리고 알게 된 사실인데 제가 집을 나오고 얼마 뒤
수진이가 데리고 온 강아지는 무지개 다리를 건넜다고 합니다. 무당이 수진이에게 욕을 하는데 수진이는 하라는 대로 했는데도 요즘 너무 무섭다며 무당에게 울면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무당은 한숨을 쉬며 수진이와 저를 바라보았고 이건 단순히 부적으로는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며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당시에 가진 돈이 많지 않아서 무당에게 가진 돈이 얼마 없다며 이야기했더니 무당은 저를 바라보더니 돈은 안 줘도 된다며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야 하는 건지 무당을 바라보고 있었는데요. 무당은 매일 신당에 찾아와서 기도를 드리고 자기 일만 좀 도와달라며 이야기했고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괜찮아지는 날이 올 거다라고 하더군요. 그리고 수진이도 무당을 보며 알겠다며 이야기했고 저희는 그날 이후로 신당으로 매일같이 찾아갔습니다. 신기하게도 한 달 정도 새벽 시간에 신당을 찾아가서 기도를 드리고 오니 점점 정신도 맑아지는 기분이 들기 시작했는데요. 그때부터 수진이는 연락이 되지 않고 나오지 않기 시작하더군요. 무당은 혼자 있는 저에게 오더니 붙은 건 떼어냈지만 다시 내 곁으로 돌아오지 않으려면 절대 다시 그 친구와 왕래하지 마. 그리고 강아지가 없었으면 정말 너희 둘 다 큰일 날 뻔했다며 그 죽은 강아지가 너희 목숨을 대신한 거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그 후 저는 무당이 그만 나와도 된다는 이야기를 하여서 2달 정도의 시간을 신당에 하루도 빠지지 않고 가서 기도를 하였고 현재는 그 현상을 겪지 않고 수진이와도 연락을 하지 않는 상태인데요. 1년 전 연락이 와서는 너는 이제 보이지 않냐며 물어보았고 무당에게 찾아가도 아무런 방법이 없다며 힘들어하더군요. 저는 수진이가 저에게 했던 모든 행동들이 소름이 끼쳐서 그 이후로 수진이와 연락을 하지 않고 혹시나 몰라서 신당 주위에도 가지 않으며 지내고 있습니다. 이야기 어떠셨나요? 저는 정말 화가 났는데요. 만약 구독자님들에게 이런 일이 생긴다면 어떻게 하실 건지 댓글을 통해 이야기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이야기로 뵙겠습니다. 가시기 전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